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이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2만 원에 30%. 42만 원이요.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4년 돼. 2021년? 네, 4년이요. 네. 코로나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창은 선생님이신가? 이정호 대표님이요? 이정우 대표님. 네, 네이버 죄송해요.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를 들어갔으면 더 큰 하락세를 맞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나마 네이버를 들고 있어서 조금 더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도 갖고 있어요. 카카오도 갖고 계세요? 너무 그 투자를 하실 때 똑같은 비슷한 업종이나 섹터를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는 거는 별로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지금도 네. 네이버 비중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 관리 차원에서 좀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은 팔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뭐 열풍이 불면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흐름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전과 지금과 다른 부분은 옛날에 메타버스나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허울뿐인 부분이 더 컸었던 부분이 컸다라면 AI는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을 하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정부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여력은 없으시잖아요. 맞죠? 있어요. 있으세요? 그럼 이 종목에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 안 하고 42만 원 넘어갈 수 있나요? 지금? 3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진입하신 단가가 42만 원 부분인데 40만 원대부터가 강력한 매물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뭐 카카오페이가 먼저 하냐 아니면 네이버가 먼저 하냐 이게 가장 승부의 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그 산업을 진입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의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뭐 AI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더 큽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발행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본다면 실적이 더 AI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상승 랠리가 나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네이버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고점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 35만 원 부분이 딱 지금이 매물대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3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는 내가 정말 오래 들고 있었는데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네이버의 향후 향방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라면 저는 그 다음에 뭐 45만 원,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에서는 약간의 기대감으로는 35만 원까지가 딱 매물대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카카오도 오를 수 있나요? 카카오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가 요즘에 더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약간 네이버랑 다른 점은 분산되는 점이에요.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 상승 탄력이 조금 더뎠던 모습세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오늘 장에서도 뭐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페이 뭐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너무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 네이버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상승 여력 충분하지만 40만 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이 35만 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 풍산 로보티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만 1,000원에 10%. 네, 이 종목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 종목 매도 타이밍이 또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종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SK 먼저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아니, 잘 감사합니다. 버티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는 이 가격대에서 오늘장에서 또 급등이 나와주니까 이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20만 원 초반대에서는 제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30만 원 목표가를 자꾸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언급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흐름이 나와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목표가를 더 올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본다면 미국에서 AI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SK하이닉스에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수 주식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에 계속 하시고 내년도 계속 하실 거면 저는 이번 연도 끝까지는 한번 그냥 들고 가셔도 하이닉스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만큼 AI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 팔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들어가야지 하는데 그 종목들은 더 못 갑니다. 시세 탄력이. 이 종목을 더 어떻게 보면 집중된 매수세, 외국인들의 수급세,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까지도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30만 원이지만 그 30만 원은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져 준다라고 본다면 목표가를 상향해서 35만 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 아니면 내가 그냥 AI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나는 들고 갈 거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SK하이닉스는 그냥 팔지 않고 꼭 들고 가시면서 25년 이번 하반기부터는 또 디램, 레거시 이런 쪽이 가격이 반등세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런 흐름에 타면서 6만 원 전자까지도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거기에 플러스 HBM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투자 계속적으로 이 섹터를 내가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본다면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한번 지켜보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러면요. 네. 그 7월 달에 그 반도체 미국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세금인가? IRA 법안 관련해가지고요? 아니요, 반도체. 칩스범이요? 네.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네네. 반도체 관련 공장을 건설하면은 원래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뭐 줄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트렌드는 어차피 AI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요. 만약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에는 충분히 영향이 끝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대체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상승 탄력의 흐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목표가 3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앞으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풍산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LS 일렉트릭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0만 9천 원 15%인데요. 네, 제가 너무 높은 데서 잡은 것 같아서 네.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지지선이 얼마인가 목표가가 얼마인가 알고 싶어서요. 또 고점에 사신 것 같아서 앞으로 목표가가 또 얼마나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이사님요. 네, 염정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언제 사셨어요? 오늘 샀어요. 그죠? 오늘 사신 것 같아서 오늘 사셨는데 또 사시고 나니까 또 바로 또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오늘 약간 내려가더라고요. 오늘 일단은 사시고 나서 일단은 뭐 일단은 종가 자체는 조금 이제 살짝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뭐 오늘 모멘텀 자체는 사실 좀 강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짧게 보시려고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실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맞죠?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니시잖아요.
단기는 어떻게 가고 장기는 어떻게 얼마까지 가요? 지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단 신고가를 보여준 이유는 뭐 알고 들어가셨을 거라고 하겠습니다만 네. 그 엔비디아 쪽에 액체 네, 냉각용 네. 전력 제어 시스템에 네.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네. 근데 실제로는 액체 냉각 쪽 AI 서버를 시키는 이 기술 자체가 아주 그렇게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 18조 정도 규모로 커진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LX 일렉트릭이 이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실적이 아주 크게 미치는 부분은 사실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에 속해 있다라는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확장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의미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강하게 올라갈 때 잡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 나온다거나 이럴까봐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오늘 또 수급 보게 되면 그간 좀 쉬었었던 수급들이 다시 붙었어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 나왔고요. 이 종목은 오늘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도요. 이미 목표가가 상향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부담스럽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결국은 오늘은 이벤트 쪽, 뭐 이벤트라기보다 새로운 모멘텀이 한 개 더 붙었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우리가 LX 일렉트릭을 점수를 줬었던 부분, 예를 들면은 뭐 앞으로 뭐 빅테크 쪽으로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라든지 그에 따라서 대형 수주가 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배전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지 초고압 변압기 쪽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전히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도 우리 SK하이닉스 얘기했듯이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향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은 올해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전력기기 쪽에서 LX 일렉트릭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이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편안하지는 못하시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상승을 조금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봐요. 자, 앞으로 한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은 충분히 워낙에 오늘도 15% 올렸으니까 일단은 10에서 20% 정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거기서 일단은 좀 빠져나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긴 템포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오늘의 급등분에서 살짝 눌림목이 나올 수 있죠. 지금 최근에 정고점 28만 원대였었기 때문에 한 28만 원대까지 살짝 더 눌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해서 약간은 평단을 낮출 수도 있는 전략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또 어떤 걸 고려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사실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인데 오늘도 보셨다시피 막판에 2차 전지 쪽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좀 잘 갔었던 쪽은 살짝 쉴 수 있고 못 갔었던 쪽에서 확 끌어올리게 되면 수급이 또 쏠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피하시는 건 또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워낙에 잘 갔었던 쪽은 잘 지켜보시되 만약에 어떤 시장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정 수익에서는 살짝 좀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장기, 단기 솔루션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로보티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3,500원에 20%. 63,500원이요. 예. 네, 그래도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니, 오늘 너무 많이 갑자기 떨어져서. 네. 예, 그래서 지금 내일 또 아침에 저기를 해야 되나. 아, 오늘 또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주가 예.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빠져서 불안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장에 너무 많이 올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조금 빠지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는데 이 로보티즈 시총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거의 시총이 1조까지도 육박하는 모습인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보면 계속된 5년 동안 적자였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LG에서 계속적으로 지분 투자나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는 기대하는 부분이 흑자 전환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바뀐다라고 본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LG가 지분도 투자했고 LG랑 같이 협력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까지도 하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는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단가는 생각보다 높아요. 6만 3천 원 부분대는 어떻게 본다면 다른 투자자들은 거의 다 뭐 4만 원대, 3만 원대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이 많은데 나는 평단이 조금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전체적으로 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오늘은 로보티즈는 빠졌지만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은 올라주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나쁜 게 아니라 로보티즈도 오늘 장에서 약했던 모습은 어제 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9만 원 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나올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분기 실적도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2분기 실적에 갑자기 적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본다면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1분기 때 다행히 흑자인 부분도 있고 2분기 예상치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적자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갑작스러운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기면서 가자. 만약에 흑자가 나온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평단이 높아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목표가 9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넷마블 13만 6천 원에 5%예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네, 또 오래되셔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앞으로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이사님이요. 네, 넷마블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을. 지금 평단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지금 그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실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죠. 넷마블 역시 지금 이제 4월 저점 기준으로 해서 한 2달 동안 상승폭이 한 50%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RX 게임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근 낙폭에 대한 그런 그 반등 심리가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넷마블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넷마블은 지금 게임주 중에서 계단식으로 실적이 상향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 모멘텀도 같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상향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산출 EPS 자체를 상향시킴에 따라서 목표가도 일단은 상향을 시켰고요. 지금 가격대가 6만 원대인데 지금 일단은 목표가는 7만 5천 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상향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로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뜨거운 가운데
이 게임주들도 지금 뭐 최근 흐름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덜 하더라도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신작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일단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테마에 같이 편승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달 동안 뭐 이번 한 달이 아니고 최근 이제 4월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요. 넷마블 수급 보셨겠지만 최근 외국인이 거의 한 8거래 연속 순매수를 해주면서 연기금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잘 체크해 주시는데요. 일단은 7만 원대까지는 편안하게 안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는 좀 이제 우리가 평단이 좀 높다 보니 아무래도 이 부분을 어떻게 뭐 물타기를 해야 되나 하지만 이제 우리 보유 비중이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되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지만 여기서 뭐 비중을 살짝만 좀 늘리셔서 평단을 낮추시면서 일단 7만 원, 8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모멘텀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홀딩하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이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풍산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ABL 바이오고요. 네. 76,400원에 20%입니다.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예, 3주 전도 됐습니다. 3주 전이요. 주가가 예. 계속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이사님이요. 네, 염정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매수가 보게 되면 최근에 뭐 3주 전에 사셨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불안하셨을 수 있고 에이벨바이오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구간이 좀 있습니다.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뿐 아니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부분은 좀 아니었었죠. 뭐 최근에는 미국에서 FDA 그 신속 승인에 대한 부분을 자국 내 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좀 진행한다라는 이슈도 좀 있었고요.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모멘텀 자체가 지금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계속해서 시장의 테마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사실 없었던 테마가 새로 생기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의 만의 고유의 문제는 좀 사실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은 좀 있죠. 이번에 이제 연준의 이사가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좀 그래도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분위기 내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뭐 평단 수준에서 한 8만 원대 만약에 다시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살짝 줄이고 기다려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뭐 시장이 좋은 가운데 조금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수급 주체가 지금 변화가 좀 나타나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급락 이후에 지금 기관들이 매도하고 기존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사면서 수급이 조금은 손바뀜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대기하고 계셨다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오면은 일단 비중을 살짝 좀 축소하면서 시장 분위기와 함께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